이번 사연은 당차게 싱글맘이 되기로 결정하신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응원 드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이분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기. 아무래도 동기이다 보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던 사람. 그렇게 하루 이틀 대화, 그리고 일 끝나고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사내 연애가 걸린 후부터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꾸준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사원에서 다음 승진이 대리인 회사입니다. 둘 다 입사 3년차가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3년의 연애 끝에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각자 적금도 꾸준히 열심히 한 덕에 경제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됐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도 없고 참 좋았는데 딱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바깥일,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고지식함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여자가 무슨 밖에서 일을 하냐,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해라, 그게 맞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저를 쪼기 시작하셨죠.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맞벌이를 하고 싶고 돈도 더 모아야 아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 적어도 제가 승진을 하고 퇴사를 해야 경력 단절이 되어도 나중에 다시 취업하기도 수월하다 등등 남편과 같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결국 저희 뜻대로 돼서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입사 동기인 남편과 저, 그리고 성별이 다른 여자와 남자. 이번에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성과가 좋지 못한 상태였어요. 반대로 저는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제가 만족할 만큼 해냈고 여자의 승진이 어려운 회사에서 제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가 되었죠. 남편은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아서 솔직히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하고도 눈치 보기 바빠서 이리저리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시댁에 알렸다가 지 남편보다 먼저 승진했네 뭐네 하시면서 안 좋은 말이 돌 게 뻔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대리가 처음이다 보니 서툴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내는 것 같다는 스스로의 불만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거의 대부분 칼퇴를 하는 저희 회사, 그리고 그 속에 저희 남편은 그런 제가 일에 미친 것 같다고, 신혼인데 꼭 그래야 하냐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등등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집에 가며 대리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질 줄 솔직히 저 역시도 몰랐던 거고, 당연히 제 앞으로 온 일들은 제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근무 시간이 부족하니 야근을 하는 건데 왜 그게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 정말 나를 이해해주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이랑 대면대면 하면서 지낸 게 한 달쯤 되었을 때 시부모님이 연차를 쓰라고 그날 저희 집으로 오실 테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 오죽하면 나를 찾아와서 말을 했겠냐?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금 네 태도가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사단 날 줄 알았어. 내가 분명 말했지. 그만두고 임신 준비하라고. 그러네 남편보다 먼저 승진을 해놓고 부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혼자 살아야지. 그리고 네 지치적거리를 왜 우리 아들을 시키니 너는? 그럴 거면 니네 엄마한테 오셔서 다 하시라고 해라.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난 정말 듣다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찾겠어서 왔다.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 아들 앞길을 막니? 들어보니까 니네 입사 동기인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발악을 했다고 하더라. 네 남편인데 그러고 싶니? 너 임신해서 애 낳고 일 못하면 니네 집 가장은 당연히 우리 아들인데 그럼 승진도 우리 아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무슨 이런 상도덕에 어긋나는 게 있니? 어머님, 신랑이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승진이란 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만 승진되기가 아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있었어요. 저 역시도 바라고 바랬지만 이번에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이요? 아기 낳으면 제가 일 못하고 남편이 가장이다. 네, 그 기간에는 제가 일을 못하는 최소의 기간에는 남편이 가장이죠. 그런데 어머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만 생활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따로 나눠서 적금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일을 해본 사람이라 저 역시도 오로지 혼자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따로 생활비 명목으로 모아두는 돈 있어요. 그걸로 매달 생활하려고 이 악물고 안 쓰고 모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쪼르르 가서 어머니께 고자질을 하고 투정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의 아이를 제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는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반차를 써서 집으로 왔지만 다음부턴 이런 일로 연차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회사가 제가 쉬겠다고 갑자기 쉬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고 저 역시도 그날그날 맡은 업무 해결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에 미리 스케줄 조정해서 휴무를 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일부러 시어머님께 더욱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고 예쁘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 다시 나 건들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경고였고 남편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쪼르르 달려가서 지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저를 고자질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철이 없어 보여서 정 떨어지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를 요약해보면 그냥 집에서 혼자 먹기도 싫어서 부모님 볼 겸 시댁에 갔는데 왜 너 혼자 오냐 뭐냐 해서 승진해서 일이 많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에 분노해서 혼자 오셔서는 저를 그렇게 갈구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주의를 줬어요. 당신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도 어머님은 좋게 들리지 않으시니 나에 대한 언급을 할 땐 항상 조심하고 말을 아껴라. 이왕이면 나 없는 자리에선 나에 대한 어떠한 칭찬도 하지 말아라. 일이 점점 바빠지고 저 역시 수면 부족, 과로로 수해까지 맞고 버거운 하루하루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고 고민했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로 퇴사하는 게 맞았거든요.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선뜻 그렇게 쉽게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내 회사를 그만두기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분들과 상의 끝에 칼퇴를 해주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쉬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날은 미리 말하면 재택근무로 대체도 해주셨고 배려를 참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아이를 가졌는데도 일을 하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시며 엄청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흘리던 중 아이를 낳기만 하고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행복하게 살길 바랬지 결혼해도 저렇게 부인 뒷바라지도 못 받고 혼자 밥 먹고 저러는 내 아들이 너무 안쓰럽다. 그럴 거면 내 밥에서 내가 먹이지. 저게 뭐니? 이게 결혼 생활이니?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네 좋자고 욕심에 그렇게 일을 하는 너 같은 며느리. 그리고 엄마는 필요도 없다. 아이만 낳고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데리고 뭐고 대표가 되든 뭐든 일만 죽어라 해라. 아니요? 어머님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남편 뒷바라지? 그걸 제가 왜 해줘야 되죠? 남편도 이렇게 바쁜 제 뒷바라지 한 번도 해준 적 없고 그렇게 일찍 끝나고 가서도 한 번도 집안 청소해준 적도 없어요. 집안일? 야근 다 마치고 가서 제가 다 합니다. 일 때문에 과로가 온 게 아니고 일도 힘든데 집안일 때문에 잘 시간이 없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님 아들 남편으로서 정말 별로예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도 결혼 안 했어요. 아세요? 남편으로서 저렇게 별로인 사람이 애 낳으면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제가 한 푼 두 푼 더 벌어야 해요. 어머님 아들 한 달치 술값, 취미 등등으로 카드값만 200이에요. 매달 고정지출 내고 뭐하면 집 월급 끝이에요. 생활비? 뭐 한 번은 똑바로 낸 줄 아세요? 제 돈으로 다 충당하고 적금하고 저만 그렇게 뼈 빠지게 사는 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조금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차라리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아이 성장에도 좋을 것 같고 제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이혼을 준비했고 합의 이혼이 안 되어 변호사를 선임해
난리 끝에 이혼했습니다. 그간 저는 집안에 꾸준히 생활비를 보탰고 남편은 유흥 등등 여러 가지로 보태지 않은 점, 저 혼자 고군분투했던 부분이 어떻게 직무로 제출이 되어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살던 집은 바로 팔아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도 다행히 뱃속에서 잘 견뎌주었네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같은 회사였는데 제가 꼴도 보기도 싫어서 저희의 이 막장 스토리를 풀었어요, 회사에. 결국 수근수근 왕따가 된 전 남편은 지발로 도망가도 회사를 나갔고 그 뒤로 마주치진 않았네요. 아이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케어하고 있고 저는 또 한 번의 승진을 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결혼했을 때보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겨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혹시 저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두려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물론 쉽진 않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딜 만큼 어렵진 않답니다. 참고 또 참지 마시고 아이랑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댁 눈치 보랴, 남편 눈치 보랴. 우리 그렇게는 살지 말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